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에피소드 53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KB 손해보험과 오리카드 위비 의정부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역대급 경기가 터졌어요. 역대급 경기. 여러모로 역대급인데요. 자, 일단 1위 팀이 최하위 팀한테 3대 0으로 진 경기. 이거 흔치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기록을 좀 찾기 어려워가지고 사실 엄두도 못 냈는데 이런 경기 정말 흔치 않아요. 일단 기억나는 거는 옛날 그 가빈 슈미트 있을 때 삼성이 상무한테 3대 0으로 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경기 그때 삼성이 1위였나? 1위 달리고 있었나?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경기 말고 좀 어처구니 없는 경기 결과 나온 거는 이번 경기가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야, 진짜 오늘 KB한테 돈 걸었던 사람들 지금 기분이 어떨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자, 경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범실입니다. 자, 오늘 KB가 엄청난 범실을 쏟아냈어요. 1, 2, 3세트 동안 무려 범실 29개. 제가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KB가 3대 0으로 진 경기 중에서는 최다 범실 기록이에요. 그것도 한 1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현대캐피탈한테 3대 0으로 진 경기에서 29범실 기록이 있어요. 타이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이 이상 범실을 했던 경기는 물론 많은데 그 경기 중에 3대 0 경기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대한항공도 2017년 3월 14일에 OK저축은행을 상대로 29범실을 저지르고 3대 0 패배 당한 기록이 있고요. 뭐 현대캐피탈도 지난 KB전에서 29범실 3대 0 패배 있었죠. 근데 이 분야 또 최강은 OK입니다. OK저축은행 시절 2016년 10월 19일에 우리카드를 상대로 3세트 동안 무려 34범실을 하고 진 경기가 있어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한국전력도 2014년 11월 30일 당시 LIG 손해보험 상대로 범실 29개 하고 3대 0 패. 드림식스도 있습니다. 2011년 11월 20일에 당시 드림식스가 LIG 손해보험 상대로 3대 0 패배하면서 범실 29개. 자, 이게요. V리그 15년 역사를 탈탈 털어도 10번도 안 되는 기록이 오늘 그리고 며칠 전 올 시즌에 2번이나 나온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주로 범실 분포를 좀 봤더니 29개 중에 서브 범실이 15개예요. 이거는 이제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강서브를 가진 팀들이 한번 말려들면 이런 경기가 나와요. 강서브가 네트에 안 걸리고 살짝 네트를 타고 넘어가서 상대방 리시브를 흔들다가 그게 조금만 타점이 내려오거나 공 궤적이 내려가면 네트에 걸리면서 범실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공격 범실이에요. 정동근 2개, 케이타 6개, 김홍정 2개, 김정우 2개, 뭐 기타 다른 선수도 있지만 공격을 압도적으로 처리하는 케이타 제외하고 나머지 공격수들이 범실이 골고루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좀 나사가 풀린 경기를 좀 보여줬어요. 이날 경기에서. 원인은 일단 전 체력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선수들이 타점이 내려왔다? 이런 거는 서브 몇 번 빼고는 좀 못 봤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다는 거지, 그것도. 오히려 1세트에 그 오픈을 그냥 편하게 처리해도 되는 거를 케이타가 또 그 멋있게 처리한답시고 팔 쭉 뻗어서 막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 이재우 아나운서는 뭐 아크로바틱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좌우지간 그 겉멋 빼고 그거 하다 망친 게 저는 좀 컸다고 봐요. 이상열 감독도 작전 타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카드가 지난 시즌 1위 팀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 지금 저 팀이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지난 시즌 1위 팀이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자신감은 갖되 자만하지 마는 그런 배구를 하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우습게 봤지. 우습게 보고 탈탈 털렸죠. 전체적으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배구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장점, 강서브 같은 것도 범실이 계속 나오니까 말려든 거예요. 또 이따 또 언급하겠지만 또 범실이 또 안 보이는 범실이 많았습니다. 이게 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알렉스 페레이라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분명히 안 좋았어요. 현대캐피탈전에서 알렉스가 오른쪽에서 수행한 공격이 총 37회인데 이 중에 성공이 15개밖에 안 돼요. 여기 이것만 해도 이제 성공률이 한 40%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블로킹이 걸린 거, 범실 낸 거 빼니까
효율이 20%대로 확 내려갑니다. 반면에 이 경기에서는 오른쪽에서 공격을 32개를 시도해가지고요. 성공 19개. 확실히 성공률을 높였죠. 50% 훨씬 이득으로 높였습니다. 60%까지도 올렸죠. 아무래도 이제 알렉스가 지난 경기 현대캐피탈전에서는 라이트 첫 경기다시피 했고, 또 상대 블로커들 높이도 KB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허수봉이 막 복귀해서 들어와 있었고, 김명관도 계속 풀타임 출전을 했고, 사이드 블로킹에 장점이 있는 팀이잖아요. 또 거기다 센터 블로킹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KB를 상대할 때는 일단 알렉스가 왼쪽 전위에 있을 때 공격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원래 본 포지션이잖아요, 레프트가. 그래서 가장 본인이 편안한 위치에서 공격을 때릴 수 있게끔 그런 좀 분배를 한 게 있죠. 현대캐피탈전에서는 지난 경기에 6번밖에 공격을 못했고 딱 3개 성공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9번의 공격을 했고요. 6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전이 4번 자리에 있을 때 좀 더 공격을 많이 해서 알렉스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 그런 운영의 그런 묘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치업 되는 그 블로커들의 높이, 김정호, 정동근 훨씬 편하잖아요. 알렉스 입장에서. 이 차이를 좀 감안해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라이트로 뛴 두 번째 경기에서 좀 나은 모습 보였고, 적응된 모습, 그리고 상대 블로커들 높낮이 차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런 활약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워낙에 KB가 스스로 말려든 경기였고, 상대 사이드 블로커 매치업 높이가 이 정도로 낮은 팀이 또 없거든요. 김종호, 정동근, 김동민 이런 낮은 팀 없거든요. 알렉스 점유율은 한 54% 정도 나오네요. 공격 효율 50%. 와, 어마어마한데. 근데 알렉스가 이렇게 계속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은근히 또 내구성에도 문제가 좀 있는 선수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날도 하현용 속공 득점 3점 빼면은 나머지 한성정, 류윤식 다 공격 효율이 10%, 2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앞으로 알렉스를 다른 선수들이 잘 도와줄 수 있다면 라이트에서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신영철 감독이 쓸데없이 한정훈을 안 낸 거는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봐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되도 않는 분배 배구, 스피드 배구와는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 KB입니다. 이 팀이 지금 1위를 달릴 수 있는 건요, 리시브가 최하위인 OK와 불과 0.5% 차이인 6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타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먹어주면서 공격 종합 2위, 득점 1위, 서브 2위를 찍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케이타가 전혀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속공 당연히 꼴찌고요. 블로킹 6위, 디그 6위, 범실도 지금 이 경기까지 포함한 개수로는요, 경기 수가 한 경기 모자라는 현대보다 더 많이 했을 정도로 거의 케이타가 관여하지 않는 대부분 각종 지표에서 다 꼴찌나 그 위에요. 한마디로 이 팀은 이런 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케이타가 멱살 잡고 1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리고 또 이날 경기 전에도 이상열 감독이 언급을 했지만은, 케이타 점유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향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 경기예요. 그 결과가. 지난번에 케이타 점유율 30% 딱 찍은 그 현대전은 현대가 최악일 때 붙은 거니까 좀 빼줘야죠. 또 지금 현대가 시즌 포기하고 리빌딩 선언했으니까 그 팀 상대로 점유율 30% 찍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자, 이제 그걸로 물론 이제 점유율 세탁은 제대로 했죠. 어쨌든 이 경기에서 케이타 총 점유율은 51.6%로 알렉스 페레이라보다도 적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높은 점유율인 건 사실이에요. 세트별 점유율을 좀 보니까 1세트 41%, 2세트 72.5%, 3세트 32.1%예요.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상열 감독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도 감독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에 앞서 아무리 분배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왔는지 한번 다시 봐야겠죠. 김정호 같은 선수는요, 케이타 우산 효과 없이는 단독으로 많은 공격을 하면서 높은 성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케이타가 많은 양을 때려주고 블로커들이 그쪽만 바라보고 있을 때
역으로 김정호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받아먹는 재주가 좋은 거지. 블로커들이 김정호를 보면서 따라 붙기 시작한 상태에서 뚫고 지나간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지난 시즌이 딱 그랬잖아요. 그 밖에 정동근. 이 선수 뭐 생전 공격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제 김동민 대신 나와가지고 공격을 막 하잖아요. 또 게다가 이 선수가 왼손잡이에요. 레프트에서 공격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이제 물론 경기대학교 시절에 황경민, 안우재 이런 선수들하고 잘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거야 뭐 대학교 때고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6, 17 드래프트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그 이후로 이 선수가 공격다운 공격을 해본 경기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복무한다고 또 안 오는 것도 있었고. 한마디로 실전 감각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찾지도 못하는 그런 선수를 냅다 공격을 시킨 거죠. 속공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경기 황택의 속공 토스가 대부분 낮았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범실이 이거예요. 속공 토스가 낮아요. 그래서 속공수들이 팔을 쫙 펴가지고 본인 타점을 살려서 제대로 후려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니라 팔을 굽혀가지고 넘기는데 급급했어요. 그게 아니면은 공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꽂기에는 토스가 너무 낮으니까 네트에 걸릴 것 같으니까 밀어치는 속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다 공격 범실, 실점으로 이어졌어요. 박진우, 김홍정, 김재휘 다 막 똑같이 그랬습니다. 김재휘는 일단 상무 전역 후 지난 경기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가 무조건 잘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무려 드래프트 1라운드 1픽을 주고 사온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블로킹에서는 이 선수가 잘했던 적이 없는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0.58 세트당 18, 19 시즌 그때가 최고였죠. 그거였고 속공은 아마 황태기하고 호흡 좀 맞추려면 시간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팀이 리시브가 워낙 안 좋은 팀이라서 리시브 안 좋았을 때 리시브가 좋았을 때 그게 몇 개 안 되니까 상대가 리시브 좋으니까 속공 쓸지도 몰라 하고 대기합니다. 그게 이날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당장은 김재희가 블로킹이나 속공으로 재미를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요, 일단은 황태기표 분배 배구는 실패예요. 이날 경기만 놓고 봐서는. 이제 앞으로 나아질 여지야 물론 있을지 모르겠죠. 나아지겠죠. 어떻게 이날보다 더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수 구성도 선수 구성이지만은 속공 토스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가 블로킹 못하기로 유명한 우리 카드인데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몰빵 배구를 했어야지. 느닷없이 또 바꾸기를. 이런 거 있었어요. 아까 낮에 제가 좀 보다가 기억이 나는 기사인데 KB가 스피드 배구 한다는 기사가 있었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스피드 배구가 하긴 했죠. 스피드 배구는. 빨리 스피드하게 지는 스피드 배구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갖고. 그 기사 근거가 이거예요. 저도 사실은 대충 읽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중반 넘어서는 좀 대충 봤는데요. 뭐 근거라는 게 원래 이제 오픈 비중이 높다가 KB 공격에 오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가 퀵 오픈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스피드 배구다 이거거든요. 이 배구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는지 참 싶은데, 일단은 오픈 공격이라는 거는 다른 공격 패턴을 쓰기에는 좀 어렵고 리시브가 흔들려서, 그래서 좀 정확도 위주로, 투블럭이 어차피 따라 붙을 때니까 정확도 위주로 가자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오픈인 거고요. 퀵 오픈 같은 경우는 리시브가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잖아요. 즉 오픈 공격이라는 거는 세터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상태에서 일단은 성공시키고 봐야 되니까 케이타 보면서 던져주는 거고 띄워주는 거고, 퀵 오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시브가 어느 정도 되어서 굳이 케이타가 아니라 다른 쪽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공격, 그 중에 좀 뭔가 그래도 성공률이 높은 쪽으로 골라먹는 이런 공격이란 말이에요. 리시브가 흔들려도 퀵 오픈 쏴줄 수 있죠. 어느 정도껏 흔들려야지. 근데 속공도 올려줄 수 있는데 잘 안 된 거를 억지로 속공을 올려주면은 오늘 같은 경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픈 비중이 줄어들고 퀵 오픈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 팀이 갑자기 스피드 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려움이 있죠. 김정호 선수 공격 비중이 늘어났고 거기에서 재미를 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정호를 다른 팀들이 안 막는다거나 막더라도 뒤늦게 쫓아가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 팀은 10번 중 6번을 케이타가 때리던 팀이에요. 나머지 4번 중에 뭐 2번 김정호, 뭐 한 번 김정호 아니면 속공수도 이렇게 나눠 쓰던 거를. 그거를 김정호 비중을 늘리니까 상대 블로커들도 당황한 거죠. 이런 역으로 가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던 건데, 이제 너무 대놓고 쓰고 리시브가 또 너무 안 되면은 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KB가 잘하는 배구 했었으면 좋겠어요. 뭐 분배는 나중에 좀 뭔가 승점 벌리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기가 사실은 또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V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경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